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설탕을 잘 만드는 기업,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기업. CJ, 문화를 선도하는 인생을 함께할 인재 채용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부여합니다. 정직, 열정, 창의. 왜 이런 것을 말하냐고 묻는다면 CJ는 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조합정보센터가 정복할 기업이니까요. CJ 그룹 공채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박송희 아나운서 아직 휴가 안 갔다 왔죠? 네, 아직 안 됐어요. 예, 보통 이 7월 말부터 8월 한 중순까지가 이제 휴가의 피크 시즌인데 네. 이때는 뭐 휴가지도 물반 사람반이고 네. 또 고속도로도 정말 사람이 많고요. 뭐 어디나 지금 사람이 많을 텐데 이 휴가지 못지않게 이곳도 사람으로 붐빈다고 하죠. 네,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네. 8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하반기 공채 준비한 학생들 많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가가 그렇게 북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잡정보센터 이제 벌써 5주째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안 보신 분들 나 늦은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만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할 것인가 이게 또 어떤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하반기 대기업 공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그렇습니다.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CJ그룹 종합 적성검사, 인성과 적성검사가 좀 따로 있는데 이거 고득점 전략을 살펴볼 차례를 가져볼 텐데요. 수천 명의 취준생의 인적성 검사를 합격시키신 분입니다.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대해도 되죠? 오늘 또 문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CJ 네. 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죠. 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입니다. 네, 오늘도 강사님, 예. 네. 이게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에 취준생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온라인 입사 지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제 온라인 입사 지원서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기 전에 스펙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정보센터는 가장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지금 스펙업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스펙업 입력하셔서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 주세요. 거기에 방송에 출연한 조민혁, 홍기창,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이벤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로 쓰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알고 싶었던 것들 모두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CJ 온라인 지원서 작성을 한번 모의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하기 전에 먼저 관심 회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관심 회사를 최대 3개 그리고 직무도 3개까지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최대라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어떤 계열사, 어떤 직무에 대한 어떤 목표가 명확하다면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조금 고민이 된다 싶으시면 어떤 특정 비슷한 업계의 계열사를 묶어서 입력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과 옷쇼핑 이렇게 해서 유통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CJ 푸드빌과 제일지당 이렇게 해서 식품 기업으로 묶든지 해서 2가지, 뭐 많게는 3가지까지도 입력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J는 계열사별로 예를 들어서 CJ 제일지당 마케팅 지원자가 최종 합격을 올리브영 MD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열린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도 신경 써서 지원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입사 지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처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CJ 간단한 개인 사항을 입력한 뒤에 본인이 어떤
회사 그리고 어떤 직무에 들어가고 싶은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J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증명사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네,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은 걸 보면 아무래도 CJ는 유통 그리고 문화기업이기 때문에 B2C로 해야 되는 직무가 많아서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사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입력사항에 대해서 쭉 하시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인의 병역이라든지 장애 여부, 보훈 여부에 대해서 입력하는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하시고 나면 본격적으로 학력 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CJ는 신입 채용에 있어서 대졸 사항을 따로 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J는 전공에서도 부전공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빼먹지 말고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력 사항 쭉 입력해 주신 다음에는 어학 사항 그리고 자격 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CJ는 해외 경험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거주 경험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험들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외국 사항, 해외 사항에 대해서 입력한 뒤에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여타 활동 등에 대해서도 기입하는 란이 모두 삭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소개서에서 녹여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CJ에서 어학 점수 쭉 입력하고 난 뒤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 사항들에서 입력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J 온라인 입사 지원서 작성 요령을 살펴봤는데요. 기업별로 약간씩 다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CJ Job Inside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현직자 실제 인터뷰 그리고 직무 동영상 그리고 직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시고 직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합격 전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CJ 직무적성 검사 합격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함께하고 계십니다. 5주차 저희 순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CJ그룹의 종합 적성 검사 고득점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홍기찬 강사님, 이게 보니까 삼성은 G사트, 현대차는 H매치라는 이름이 있는데 CJ는 보니까 CJAT와 CAT. 캣. 요게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있던데. 캣과 CJ는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구분해서 해주시죠. 별건 아니고요. 그 CAT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적성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CJAT는 이제 인성 시험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시험을 볼 때 적성만 보고요. 나중에 면접장 가서 인성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적성을 볼 때 인성 시험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CJ도 이제 그런 방향성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보다 더 큰 차이는 이제 CJ는 사실 타 기업들 대비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난이도가 좀 낮고 그다음에 우리는 왜 지난 시간 저희가 현차 이야기를 할 때 영역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 시험을 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CJ 적성 같은 경우에는 55분 동안 95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짧게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성 같은 경우에는 한 250문항을 한 45분 정도. 그러니까 인성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분당 한 5문제가 넘는 문제를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독해하면서 가끔 가다가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인성 검사를 끝까지 못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다 풀지 않으면 무조건 불합격인가요? 인성 같은 경우에는 적성은 이제 그렇진 않은데 인성 같은 경우에는 결과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성은 물론 실력이 미진한 친구들이 못 풀고 또 끝까지 못 풀고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인성은 충분히 여러분들 다 푸셔야 합니다. 인성은 본인의 어떤 알겠습니다. 인성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찍으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바로 보는 생각나는 대로. 대로 본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성 검사는 바로바로 제 시간 내에 모든 걸 풀어야 되지만 이제 적성 검사는 공부를 해서 고득점을 올려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5분 동안 95문항.
많은데 이거 다 풀 수 있을까요? 네. 홍지찬 강사님 같은 분들이 있을까요 또? 이거 다 푸는 친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한 7, 80문제 정도. 제 학생들 보면 합격권 친구들 다 60문제 정도 건드리고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 한 2문제 가까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CJ는 뭐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던 삼성이나 현차보다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공간 지각이라든가 뭐 상식 파트가 그다지 어렵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되게 시간이 압박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네. 그 수능 시험 때도 옆에다 이제 시계 놓고 하잖아요. 1분당 한 문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점점 이 숫자가 줄어들수록 집중은 안 되고 이거 안 풀면 안 풀면 안 되고 이런 떨리죠. 생각 때문에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지금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세오라 내오라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제거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금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 상황을 네. 계속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 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그 기찬 쌤이 이제 G사트를 중심으로 풀라고 하셨고 HMS는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CJ는 좀 쉽다고 하셨는데 그럼 따로 문제집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사서 풀 필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 여름날의 기적 시리즈를 하면서 저는 이제 삼성하고 현차 다음에 당연히 뭐 LG나 SK 뭐 이런 기업들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CJ를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 CJ 그룹 매출이 기분이 나쁘십니까? 30조도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삼성 그룹 매출이 380조고 SK 그룹 매출 한 12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CJ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과 학생들한테 채용 비중이라든가 기회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근간이 물론 재당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유통, 그다음에 미디어 뭐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직 시장에서 가장 취업이 어려운 문과 여대생들 입장에서는 유일하다. 또 굉장히 로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CJ ENM만 가야지. 솔직히 CJ ENM 들어가기가 삼성전자 들어가기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 이유는 큰 기업이 아니라서 조금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적성을 CJ 베이스로 공부하는 건 비춥니다. 왜냐하면 CJ는 적성 시험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여러분들 준비를 하면 다른 기업 적성을 좀 잡았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본 베이스의 시작은 어려운 기업의 적성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CJ는 나중에 문제집도 보면 여러분들 서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서류가 붙은 다음에도 문제집 한 서너 권은 충분히 독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전 준비는 조금은 저 범주가 넓고 난이도가 있는 기업으로 준비를 하라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쉽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약간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취준생들이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지 이게 체감만 그런 건지. 실제로 이제 CJ를 네. 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문과 여대생들이 준비를 하니까 네. 적성이 좀 약한 편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최근은 16년 올해 상반기를 보면 예전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뭐 두산이라든가 현차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유형들 또 정부의 NCS 이런 파트들을 보면 사실 절대적인 기준치로 봤을 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뭐 G사트나 HMAT 같은 좀 어려운 시험에 기준을 맞춰서 하셔야 CJ 시험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출제 경향을 살펴봐야 될 텐데 워낙 그 대기업 공채의 어떤 변화가 좀 잦아서 취준생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점이 좀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유형들을 보면은 사실 CJ는 일반적인 모든 적성 시험에 나오는 언어, 수리, 추리, 그리고 공간지각, 인문학적 소양 파트가 나와요. 예. 그래서 CJ를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기업들과 다른 게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국사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상식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언어 능력이 한 27문제에서 38문제. 그러니까 유형이 딱딱딱 시간대로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버퍼가 있습니다. 수리 영역은 한 24문제에서 한 30문제 정도. 예. 그다음에 추리가 한 22문제에서 27문제. 공간 지각은 출제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인문학적 소양은 이제 뭐 컨텐츠라든가 문화상식, 영화상식 이런 것들과 결부지어서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그럼 유형별로 어떤 문제들 나오는지 또 짚어주시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그다지 뭐 다른 기업 적성들과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네.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 간의 관계, 네. 그래서 제시된 단어들과 이것도 이제 삼성에도 모두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장 배열, 문장들의 순서를 바꿔놓은 다음에 순서를 잡아봐라 뭐 이런 식의 유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능 때부터 여러분들이 거쳐왔던 독해 파트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파트. 수출에는 이것 좀 인적성에서 촌스러운 거라서 다른 기업들은 좀 안 내는데 CJ는 좀 쉽게 나오고 있어서 숫자들의 나열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숫자가 나올 거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 그다음에 언어 출입 파트는 지난 시간 제가 현대자동차 이야기할 때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언어 출입 파트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예. 수리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 파트 그리고 응용 계산. 응용 계산은 다시 말해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또 출제되고 있고 공간 지각은 유형이 아주 쉬워요. 3D 블록 한 2개 정도 보여준 다음에 이거 합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또 없는 것 골라라 이런 것들 출제되고 있고 말씀드린 인문학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인적성에서 또 이제 인문학적 소양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J ENM에서 뭐 쇼미더머니 지금 뭐 출연자 중 뭐 아닌 것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트와이스 뭐 몇 명이냐 뭐 이런 네 그래서 좀 당황했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네. 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쉬울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제가 가면 이제 100% 맞출 수 있는. 현대차 그룹 인적성 검사에는 역사 에세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CJ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어떤 게 보통 나오는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CJ 그룹의 특징이 그 면접장 가서도 문제를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유통이라고 치면 CJ는 오쇼핑 이거는 이제 컨텐츠하고 유통하고 결부지어서 티커머스로 물건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미디어와 문화 컨텐츠 유통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문화산업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한류의 선봉장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CJ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컨텐츠와 관련된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영화 관련된 상식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애 상식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또 그거에 포커스 맞춰서 또 TV를 많이 봐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틀려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보다는 다른 부분에 사실은 더 많은 시간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네. 너무 목매지 마라. 목매지 마라. 결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입니다. 언어 유형 27에서 38문제 정도 된다고 출제된다고 하셨는데 비중이 제일 높아요. 어떤 특징이 그죠.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시험을 보냐면 보고서를 또 많이 써야 되고 또 읽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직장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 간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동의어, 반의어, 그다음에 인과관계, 상하관계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요. 그리고 요 부분들은 문과들은 좀 잘하는 편인데 오히려 지금 이공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 개념 정도, 단어의 뜻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문자 배열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접속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러나 이렇게 좀 접속사를 주고 이제 문맥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CJ는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독서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좀 보셔야 돼요. 신문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고 또 삼성에서 보는 적성이라든가 토론 면접, 그다음에 금융권 논술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는 구직자들은 꼭 경제신문 같은 걸 꼼꼼히 체크하고 계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이게 학생들이 신문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문을 막상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게 실제로 신문을 읽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정말 궁금해하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것과 네네. 신문지 방대한 어떤 이슈에 대한 게 그렇죠. 나온 거니까 이게 어떤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나한테 시간이 촉박한 나한테 도움이 그렇죠. 될까 이런 고민하신 분들은 있을 것 네, 같은데 정말 많이 그런 분들한테 고민을 해서. 어떻게? 신문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걸 신문 독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고 적성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면접장까지 가기 위함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면접장 가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임원분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둔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토론 면접장 가면 주제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분명히 김영란법 찬반 토론 여러분들한테 시킬 거예요. 또 거기에 가가지고 또 김영란이 누구지 뭐 이러면 집에 오는 거니까 신문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김영랑 아닌가 이러면서 지금 제가 헷갈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지만 제가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신문 얘기했더니 완전히 표정이 검색을 야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봐야지 이런 느낌이어서 네, 맞아요. 시사에서 나오신 줄 처음 봤어. 나 알았어요. 홍기차에서 이렇게
이글거리는 무슨 소리야 지금? 정색. 이런 느낌이. 예, 그러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좀 팁을 드릴 건 안 네. 읽던 친구들 읽기가 좀 버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좀 그러니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기사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단일 기업의 어떤 그 이슈 사항을 보지 마시고요. 브렉시트라든가 미국 네.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시적 트렌드가 각기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들을 좀 발췌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 홍쌤이 얘기한 대로 그 CJ가 여학생들 또 문과생들이 또 집중적으로 지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여학생들이 수리 유형을 좀 어려워한다 이런 통설이 있잖아요. 이 수리 유형 특징은 좀 어떤 살펴봐야 될 것 그 같은데. 문과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수학 포기한 지가 언젠데 지금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수학할 산수예요. 거였으면 이과 같죠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무슨 인수분해 같은 거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수준이니까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까먹으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좀 문제 체크를 하시고 이거는 모든 적성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정식 문제, 연립방정식씩 세우는 노력 정도. 네. 패턴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일률 문제, 진간 문제.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들이니까 네. 한번 정리는 좀 하셔야겠죠. 이 그리고 이제 정도- 자료 해석 두 가지가 출제됩니다. 이 정도 안 할 거면 대기업 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화가 많이 정도로 났어요. 네.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출제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궁금한 게 이게 막상 뭐 연립방정식이다 뭐 인수분해다 이렇게 보면 아는데 이게 사실 이거 보려면 막상 개념 원리 막 먼지 쌓인 거 꺼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해야 솔직히 되거든요. 쉽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그러면 개념 원리든지 뭐든지 간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재를 한번 쭉 훑는 걸 추천하세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모의고사만 이 쭉쭉 부분은요? 풀어보는 게 더 나을까요? 기본기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제 예전 아, 네. 학생 중에는 뭐 선생님 저는 로그가 뭔지 몰라요. 거듭 제곱이 뭐 제곱분도 잘 모르는 친구들, 좀 과거에 심하다, 운동했던 진짜.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저하게 맞추는 기본기가 건못 맞출 것 네. 같은데 로그 이런 거. 예, 아셔야 됩니다. 그 네. 기본적으로 부족하면은 저기 중학교 문제집 정도는 풀어보죠. 창피하게 느끼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제 학생들 그렇게 들어갔던 친구들 정말 많고요.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2, 3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기본기가 좀 있는 분들은 그냥 나와 있는 문제 수준이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인수분해를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수준이니까 그 정도 문제는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좀 체크하면서 풀어보는 연습으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지금 보시면서 연립방정식은 또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로그 뭐야? 그런 분들이 이제 저기 녹색창에다가 연립방정식 찍어보시고 네. 또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네, 된다는 네. 거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보니까 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공간 지각입니다. 수리에 이어서 또 공간 지각도 여자분들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 나오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공간 지각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9가지 유형이 출제되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은 제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전개도를 보여주고 전개도 5개 보여준 다음에 다른 전개도를 찾으라는 수준에 출제가 되고 현대자동차는 그 전개도를 또 보여준 다음에 그 전개도를 또 돌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CJ는 그냥 아주 단순한 큐브 블럭 2개를 보여주고요. 이 2개의 블럭을 합쳐서 나올 수 있는 도형 또 없는 도형을 찾아라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부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데 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 지금 입체를 네. 전체로 보지 말고요. 그 입체 연결 부분 관련돼서 어떤 점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를 추적해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속도감이 좀 붙어요. 무슨 소리냐면 결국 유형을 좀 눈에 발라놓는 작업 정도는 이행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니 근데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쉬운데 이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이런 거 뭐 인성이든 뭐 적성이든 이걸 뭐 이 기업을 떠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진짜 공간지각력이 아예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게 예. 공간지각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재능이 저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재능이 없는 친구들이 이거를 이렇게 어떤 이게 해주시는 팁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이게 느는지 실제로 느나요? 느는 유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개도 문제라든가 펀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패턴이 좀 들어와요. 네. 근데 큐브 블럭 뭐 이런 부분들도 3D 마찬가지로 블럭 이런 거 뭐, 그 3D 그런 블럭으로 거, 나와요. 예. 입체로 나오니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영원히 해도 안 될 친구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좀 올라가는 친구들도 네,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문과 여대생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무슨 뭐 저기 이대 경영학과 나온 여대생이 카이스트 나왔던 공대생들과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전공, 비슷한 계열, 비슷한 성비와 같이 경쟁을 하니까 네. 저는 좀 어느 정도라도 연습을 해야 네. 실전 가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노력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그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게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 좀 풀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문과생들이 수출이나 뭐 언어 추리 같은 게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추리 영역인데 CJ 추리 유형이 있다고 아까 했는데요. CJ는 추리 유형의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그 뭐 모든 CJ는 다른 적성 대비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 수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 나열들을 보여줘요. 근데 요 LG도 출제가 되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숫자들의 나열을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수열을 떠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군 수열 그런 걸 출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안 나와요. 나오는 건 그냥 사칙 연산입니다.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해서 출제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출이도 절반 정도는 유형이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IQ 테스트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는 연습한다고 해서 올라가진 않지만 패턴들이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유형들, 한 대여섯 가지 유형들이 있고 제가 다음 시간 때 여유가 되면 그런 유형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체크를 해놓으시면 적응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언어 출리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으로 풀지 마시고 손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 제가 네. 지금 느낀 게 기찬 쌤 말씀하실 때 숨을 안 쉬시네. 호흡이 기시네요. CJ 상사 얘기하는 게 해답지 같은 분이다.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씀에 숨을 안 쉬셔가지고. 대본에는 전혀 없는데 계속 정말 많이 명쾌합니다. 나왔어요. 근데 정말 듣다 대단합니다. 보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쨌든 그 CJ 그룹의 작년 그 하반기 공채 때 종합 검사 적성 검사를 10월 24일에 봤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일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약간 한 3개월 정도가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좀 늦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도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 중에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미 늦었고요. 한 절반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9월 달은요 적성 공부를 못 하게 돼요. 자소서 마감 기간이 보통 한 9월 10월 중순 그다음에 20일 경 그때 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할 하반기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내, 그러니까 8월 내에 적성의 경쟁력 끌어올리는 작업은 완료 짓는다.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형별로 면역력을 높여놔라 이런 말씀 명쾌하게 해주셨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CJ 종합 적성 검사의 고득점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그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노력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다행히 주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건데 자료 해석에서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제수하고 피제수를 적어놓고 목과 나머지를 찾잖아요. 네. 목을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긴 객관식이니까 보기에 있는 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율을 볼 때도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치면 보기부터 먼저 봐야겠죠. 3%, 5%, 8%, 10% 띄엄띄엄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올림으로 소거해가지고 축약시켜서 문제 접근하셔야 되고요. 타이트하게 붙어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서 이거 고시 공부 아니니까 공부한다고 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유형 패턴 익히는 작업을 한 달 동안 가볍게 터치하시고 9월 달에 자소서에 몰입하고 요 시즌 프로세스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뭐 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본인이 어떤 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이게 좀 파악을 하시고 유형을 좀 파악하시고 또 시간 배분 전략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공부한 시간 대비해서 이런 건 점수가 잘 나오더라. 이런 네. 것도 효율적으로 준비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예. CJ는요 찍으면 점수 깎이나요? 이 CJ도 그런가요? 실제로 CJ 같은 경우에는 문제 다 못 풀었던 친구들이 많고요. 제 합격자들을 보면 이런 건 찍어야겠죠. 보기 중에 뭐 상당히 많은 보기 수를 날리고 한 2개 남아있다. 네, 딱 네. 보니까 난 3번이 답인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 자체가 없어서 접근하지 않았던 문제. 그 문제를 찍었던 합격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정석대로 문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인성검사 찍으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성실성에 어떤 척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성실하게 좀 푸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 그리고 커리어 컬리지의 임소환 강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CJ 그룹의 종합 적성 검사인 캣, 예, 캣과 CJT 고득점 전략을 알아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고민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TV 취업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네. 고정해 주시죠. 채널 고정.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네, 잡장구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준비생들의 답답한 고민을 좀 들어보고요. 속 시원하게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TV 취업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전국 각지의 일자리 발빠르게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나오시죠?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먼저 인천고용센터부터 들러보지요. 네, 인천고용센터 김성자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김성자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아, 8월이 이제 휴가 비롯해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데 구직자들이 인천 지역 갔다가 뭐 면접을 잘 볼 수도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은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맛집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좋겠다 하고 하는 맛집 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맛집이요? 네. 저희 인천은 여기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데가 좀 유명하거든요. 네, 이쪽에 오셔서 짜장면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인천에 뭐 냉면도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냉면도 좋습니다. 여행지는 네. 어디가 좋을까요? 여행지는 인천에는 뭐 을왕리나 왕산 해수욕장도 좋고요. 그럼 좋죠. 네. 그렇습니다. 또 무의도나 성모도 같은 그런 섬여행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천에 면접 보러 가셔서요. 뭐 짜장면도 먹고 섬에도 좀 갔다가 기분 풀고 오시면 그렇죠. 좋을 것 스트레스 같아요. 푸십시오. 예. 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구직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채용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대주정밀입니다. 주식회사 대주정밀은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490번지 고단동에 위치한 정밀금형, 자동차 변속기 기어 가공 등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입니다. 네. 모집 직종은 자동차 부품 관련 품질 시스템을 관리한 품질 관리원 한 명입니다. 네, 품질 시스템을 관리하는 품질 관리원 한 명 채용건인데요. 이게 어떤 품질을 보는 겁니까? 어떤 관리하는 겁니까? 어떤 업무인가요? 네네. 일반적으로 그 품질 관리 업무라고 하면 네. KS나 ISO 9000 등과 같은 그 품질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예. 그 제품의 표준화와 공정 관리, 불량 관리 등 그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품질 시스템 관리자는 자재 구매에서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품질 관련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업무를 하려면 좀 필요한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초대졸 이상 대졸 학력자로 경력을 3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네. 컴퓨터 OA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며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네, 경력직 채용건인데요.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여와 접수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요. 네네. 그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에 참조해서 8월 10일까지 방문이나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사마제작소입니다. 네네. 주식회사 사마제작소는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고단동에 위치하고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로서 압력, 농기류, 검사 수행 검사를 담당할 품질관리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 네, 삼화 제작소 역시 앞선 그 기업과 마찬가지로 품질관리 사무원 뽑는 채용건인데요. 업체마다 업무는 좀 차이가 있겠죠. 이 부분은 삼화 제작소는 어떤 그 품질 관리를 하는 겁니까? 네네. 초대졸 이상자로 신입 또는 경력 1년
대상자를 모집하고요. 네. 기계공학 전공자로 CAD 사용자, 영어 문서 작성 및 회화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 운전 가능자도 우대한다고 합니다. 예. 네, 우대 조건이 많은 거 보니까요. 신입이어도 자격만 좋으면 좀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와 접수 마감일도 알려주시죠. 네,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이고요. 채용 시 모집이 마감되니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에 참조하여 서둘러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없이 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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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번에는 서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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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네, 요즘 서울 휴가철이라서 서울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에서도 볼거리 먹을거리가 참 많잖아요.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휴가철이라 그런 것 같고요. 예, 예. 서울에도 뭐 고궁이나 그리고 대학로 주변에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네. 서울도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뭐 이렇게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없으실까 보죠? 워낙 서울을 잘 알고 두루뭉술하게 담아주셔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궁 저 추천드립니다. 고궁 자, 더운데요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럼 오늘 예, 준비하신 채용 소식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네.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자울종합건설에서 경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네, 지원 자격 좀 알아볼까요? 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은 2년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네, 경력 2년 이상자를 모집하는군요. 이 점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급여와 접수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으로 전산 세무에게 회계관리 자격증 소지자와 종합건설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용 시의 마감인증 꼭 확인들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채용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너인포에서 자바 웹 개발자 2명을 모집합니다. 네. 웹 개발자인데 전문적인 업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급여랑 필요한 자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급여는 연봉 3,800만 원으로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은 5년 이상이 필요하고요. 전사나 컴퓨터 공학 전공자와 정보 처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네, 역시 우대 조건이 많은데요. 접수는 어디로 하면 되죠? 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력직 채용이라는 점 그리고 채용 시 마감이라는 부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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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자세한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는 시간입니다. 예, 효자손 같은 코너인데 나아갈 방향까지 짚어주는 나침반 같은 코너기도 하고요. TV 취업 상담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취업 뽀개기 주임연구원 김현준 코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준 네.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그 성대모사를 좀 잘 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또 드는데 아직은 좀 더 또 트레이닝이 좀 더 필요한 분이겠죠. 제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합니다. 잘하는 새싹을 제가 너무 스트레스 주면 안 되니까 애정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남규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싹 이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새싹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요. 네, 너무 좀, 우람합니다. 네, 요즘 그런데 보니까 좀 컸어요. 예. 아주 새싹이 너무 단단하고요. 너무 이게 예. 시크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유. 예. 새싹이 뭐 이렇게 파릇파릇한 느낌이 나서 시크합니까 이렇게? 저는 의도치 않았는데 이 새싹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셔서 지금 새싹 남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고양이 소년 유도보이 이남규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휴가를 가는 시기가 바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라고 하는데 코치님은 휴가를 다녀오신 것 같지 않습니다. 표정이. 예. 갔다 왔습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오. 이제 겨울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 여름 휴가는 없이 이제 성수기를 사무실에서 피해서 그렇죠. 좀 더 저렴하게 그렇죠. 사람들 안 갈 때 그렇죠.
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어디를 저기 좀 생각하고 저번에 있습니까? 말씀드린 네. 바와 같이 아이슬란드로 오, 아이슬란드. 멋있다. 맞아요. 꽃청춘 한번 찍어보려고 네. 찍어보려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휴가 생각에 그나마 힘이라도 얻는데요. 그렇죠. 우리 취준생들은 정말 하루하루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한참이 막막하고 예.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네. 코치님 오늘의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네. 네, 오늘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 관련된 고민인데요. 영어. 네, 영어에 저도 고민하고 관련된 있죠. 고민 두 개를 한 번에 듣고 한 방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오늘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듣기 전에 앞서서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TV 취업 상담소에서는요, 이 158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가 함께합니다. 이 카페에 올라온 실제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메뉴 중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네, 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실 수 있게 우리 새싹 남규 아나운서께서 좀 읽어주시죠. 네, 파릇파릇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닉네임은 영어 너 뭐니? 닉네임부터 뭐니? 뭔가 분노가 뭐니? 느껴지는 너 그렇죠. 뭐니님의 예.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영어 때문에 맨정신에 멀미를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요즘은 스펙이라고도 할 수 없이 영어 능력이 정말 필수지 않습니까? 저도 취업 준비하는 동안 영어를 놓지 않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토익만 몇 년을 봤더니 지겨워 죽겠습니다. 점수는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오픽이나 탭스, 토플을 준비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픽은 대기업 지원을 할 때 준비하는 시험인 것 같고 탭스는 서울대에서 만든 시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듣기나 문법, 어휘, 독해 부분 시험을 보는 거고 응시료도 토익보다 저렴한 편이고요. 이 토플 같은 경우는 대학원이나 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시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토익만 공부하는 것보다 이것들도 같이 준비하는 게 제 스펙에 도움이 될까요? 영어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 저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라는 사연입니다. 네. 사연만 들어도 얼마나 좀 영어 때문에 이분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신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음 사연도 제가 좀 연이어 들어볼 텐데 영어로 고민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사연 같은 경우는 어떤 또 고민이 있는 건지 이남규 아나운서 바로 좀 읽어주시죠. 네. 일단 닉네임은 나어떻게 나어떻게. 네, 나어떻게님의 나어떻게.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여대생 여대생. 여대생이잖아요. 여대. 이거 보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여대. 예. 여대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졸업이 코앞이라 부랴부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토익, 토플, 탭스, 오픽, 스피킹, 라이팅 뭐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짜증나 진짜. 공부하려고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봤더니 토익은 변별력이 없다는 말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토익인데 준비해야겠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토익은 기본으로 하면서 토플, 탭스, 오픽 같은 것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 좀 잡아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분 여름 감기 걸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윤주 아나운서 성대모사 한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삑사리가 많이 나는데. 듣고 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소환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노력한 이남규 아나운서한테 네, 노력했습니다. 박수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영어 울렁증, 영어 고민에 대한 그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연준 코치님은 잘하시죠, 영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그래도 아이슬란드 혼자 여행 가려면 또 영어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나 이 머리를 쥐나게 하는 영어, 발목을 네. 잡고 있는데 고민을 안 하시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해외 경험이 좀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영어 고민이 없겠네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힘든 부분입니다. 어쩔 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연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하는 고민이거든요. 이 영어라는 게, 영어 스펙 쌓는 게. 그래서 이런 취업 준비가 처음인 친구들에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시간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사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영어 정말 평생을 공부해도 발목을 잡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 번에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또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네. 많은데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사연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연을 보시면 오픽은 대기업
대기업 시험 전형인 것 같고 탭스는 서울대에서 만든 시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듣기, 문법, 어휘, 독해 부분 시험을 보는 거고 등등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네. 라고 고민 상담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예, 그리고 대기업을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픽을 시험을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탭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울대에서 만든 영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듣기나 문법, 어휘, 독해의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영어 시험인데요. 그 지금 고민 상담자분 말씀처럼 취준생들이 실제로는 토익만 하다 보니까 거의 토익 바라기 수준으로다가 토익 점수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토익 점수 향상만을 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점수가 완전 스톡돼서 더 안 올라가는 그런 점수대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고민 보내주신 것처럼 토익만 보니까 너무 지겨워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건 없나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당연한 네. 얘기가 됩니다. 네, 요즘 뭐 토익 공부 안 하는 취준생이 없을 정도로 정말 뭐 어딜 가도 토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심지어 뭐 대학 졸업하려면은 토익 점수도 준비해야 된다고 네.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불안한 네. 마음이 들 텐데요. 이남규 아나운서는 뭐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어때요? 네. 일단 저부터도 영어가 너무 어렵고 이게 저희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고는 하지만 영어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교환학생을 다녀오긴 했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전 캐나다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오. 딱 한 학기 다녀왔는데 네. 그래도 전혀 굉장히 좀 좋은 풍경들 보고 돌아왔고. 공기만 조금 쐬다가 그러니까요. 그러고 왔습니다. 예. 영어는 하나도 늘지 않고. 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어학연 고민하신 분들은 이남규 아나운서 얘기가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사연의 중점적인 내용은 이제 토익, 토플, 또 탭스, 오픽 말고 또 변별력이 있는 네. 혹은 또 취업에서도 토익만큼 또 공인 인증될 수 있는 다른 영어 시험은 없는 거냐 이렇게 코치님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시험 많잖아요. 답을 좀 주시죠. 네, 영어 시험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표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표를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영어 공인 시험을 다 정리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응시료도 천차만별인데요. 네. 네, 제가 준비했던 토플은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 번에 모아두고 보니까 종류가 정말 많네요. 아, 네, 토플도 정말 있군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영어에 관심이 좀 있으시거나 이렇게 취준생들 분들은 이 시험들을 전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익,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토익 스피킹이랑 라이팅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픽, 그다음에 오픽에서 연계해서 나오는 오픽 라이팅, 그다음에 리스닝, 리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토플, 여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익숙한 시험들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고민 상담자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정말 지겹고 징글징글한 시험들입니다. 그렇죠. 이거 좀 화면 좀 크게 보여주세요. 예, 저희가 좀 다 봐야 되니까요. 화면을 방금 전에 크게 좀 보여주시고요. 정말 시험 종류가 많고 응시료도 지금 보니까 천차만별이긴 한데 비싼 거는 뭐 엄청나군요. 이게 어떤 시험이 이 중에서 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돈 없는 우리 또 취준생들은 네. 싸면서도 좀 도움될 수 있는 거를 진짜 원하지 않을까 비싼 싶은데 것도 어떤 있네요. 시험 좀 도움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싼 거는 약간 탭스 쪽이 좀 예, 싸긴 탭스 합니다만 좀 싸고. 네, 우선은 이게 너무 토익이라는 게 지겹잖아요. 토익만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시험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그러니까 토익 이외에 전부 다. 네,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한 개가 붙어요. 네. 한 개가 붙는 게 뭐냐면 기업 채용 공고가 올라올 때 그 조건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미지 파일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이게 현대자동차 현차 2016년 3반기 신입 공고 채용입니다. 예. 네, 이 이미지 파일을 잘 보시면 영어 관련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현차는 토익 스피킹, 오픽, 탭스 스피킹 중 한 개 이상 있으면 되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저거 좀 확대가 안 되나요? 하면 굳이 깨알 같아서 토익만을- TV로 좀 네. 바짝 깨알 붙어서 같아서?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 미리 기업의 정보를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코치님 조금 더 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뭐 종류를 알려주셨지만 크게 네. 편한 방법 같지는 않아요. 예.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취업이 힘든 시기고 누구나 취업을 원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 1, 2, 3순위가 없다는 거는 제 생각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시면 그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회사가 어떤 영어 시험을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치님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 보니까 또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예, 엑기스 꺼내주세요. 좀 네. 들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눈치가 좀 빠르십니다. 음. 네, 우선은 어떤 영어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네. 취업차별 카테고리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의 시내 직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공기업들, 음. 이런 공기업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토익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피킹 위주, 그래서 오픽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흔히 말하는 토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이것도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텔프라든지 아니면 탭스를 권고드리는데, 방금 현차 보신 것처럼 네. 현차 같은 경우는 지텔프를 허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텔프 대신에 탭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은 지텔프를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을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탭스나 지텔프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그래도 토익의 지겨움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시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진짜 정말 나는 영어 자체, 오직 스펙만이 아니고 영어에 대한 공인 인증 시험을 좀 정확한 점수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험을 쳐봤을 때는 플렉스라든지 IELTS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IELTS 발음하기도 힘든데 제일 영- 무교에서 만드시죠. 아. 정말 졸업을 예. 할 수 없습니다. 정말요? 이걸 안 보는 순간 졸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정말 저거 보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되게 오, 고민했던 적이 대단하십니다. 있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도움이 되나 봐요. 이게 영국식 토플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플을 시험 치시면 아무래도 미국에 관련된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IELTS 같은 경우는 약간 영국식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다른 분위기로 좀 더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기점을 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는 시험 이름만 들어도 아까 보니까 뭐 우리가 쉬운 얘기로 토 나올 것 같다 그러는데 토가 많네요. 뭐 토셀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그 시험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코치님께서 좀 일목요연하게 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을 다시 한번 저희 짚어봐야 될 텐데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이남규 아나운서가 나 어떡해? 이분이 어떡해? 어떤 내용이었는지 나 어떡해? 어떻게 했는지 짚어주세요. 하토케님이 이 토익은 변별력이 없다던데 다른 걸 준비하는 게 나은가요? 예.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고민은요, 방금 코치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또는 대기업 이렇게 준비하는 회사대로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아, 네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잠깐 그 이남규 아나운서 말을 듣고 지난번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아나운서를 준비를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도 뭐 한 학기 갔다 왔지만 영어가 힘들다. 어떤 스펙들을 준비하시면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셨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아나운서 준비는 일단 지상파를 대비해서 다들 준비를 하는데요. 뭐 신문 보면서 시사상식 공부하고 매일 뉴스도 보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거기에 장문도 대비해야 되니까 책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선배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했냐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토익 준비했었는데 네. 토익도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900점 정도까지 가면 이제 구자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게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을 할애했던 네. 시간이 들었는데 박수영 아나운서 어제 말한 대로 뭐 영어 잘한다며요? 영어요. 저는 딱 그 전형적인 그 유형입니다. 토익 그 점수만 높고 좀 안 되는 유형. 몇 점이에요? 저요? 975점이요. 와. 975요? 975입니다. 잘하는군요. 네. 예. 찍기만 잘하는 이 유형이고요. 친구 정말, 저도 예. 뭐 한국어 능력 시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아나운서는 아무래도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오늘까지죠? 알겠고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막 까불고 뱉고 가겠습니다. 전혀 방금 못하네요. 네, 하여튼 네. 뭐 이런 준비들을 많이 했네요. 네, 제가 예.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 아나운서가 되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스펙들을 준비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방송이 아리랑 TV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죠. 영어로 말하는 그런 방송이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영어 스펙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영어 점수 올리는 게 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솔직히 영어 쓸 일이 많지 않잖아요. 없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뉴스에서 가끔 보죠. CNN 같은 데서 브레이킹 뉴스가 들어온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가끔 이제 뭐 속보해야 될 때 저희가 좀 영어를 잘한다면 좀 이제 뭐 곁다리로 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곁다리로. 크게 필요한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이 나라에서 영어란 스펙이 중요해진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열받아 네, 죽겠는데. 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영어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영어를 준비해야 되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좀 보시면 왜 영어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공기업, 대기업에 대해서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 기업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토익 점수는 기본이지만 스피킹 점수는 기본이 아니고 가산점이 부여되는 약간 플러스 옵션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유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을 갖다 파는 상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영어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 현차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경우는 소비자 자체가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에게 갖다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혼용해서 쓰는 언어인 영어를 기본적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토익 대신에 스피킹 레벨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지금 박성희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네. 970점이 돼도 실제로 말을 못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업 생활을 할 때도 이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토익 점수는 보지 않겠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진짜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해서 스피킹 레벨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 기재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무엇을 주종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이라든지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떤 영어 공부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나라는 네. 답이 조금은 더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무작정 영어 몇 점 올리겠다 이렇게 스펙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 내가 원하는 직업관이 무엇인지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무엇인지 좀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남규 아나운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연을 보내야 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취업 포개기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취업 고민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거리를 적어주시면 저희 TV 취업 상담소에서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준 코치님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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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성현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3일 동안.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잡정보센터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죠? 내일도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의 기적은 계속되는데요. 내일은 특별히 그 CJ그룹 인사 담당자 출신의 명강사시죠. 이분을 저희가 계속 봐야 되는데 이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갖고 잡정보센터 공채 특집을 못 보실 뻔했는데 이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정말요? 네. 네, 그렇습니다. CJ그룹 인사 담당자 출신이십니다. 네. 김태성 강사님 내일 오신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